안녕하세요. 저는 D채널의 대표 MC 레이스입니다. 요즘 인기 급상승 프로인 놀았던 준마들에 놀러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초대 손님 한 분을 모시고 우리들이 관심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건데요. 오늘의 초대 손님은 최근에 아주 핫한 채널로 급상승 중인 맘세종TV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인사해주시고요. 그리고 자기소개 직접 해주시겠어요? 저는 유튜버 맘세종TV입니다. 제가 저의 채널을 좀 설명해드리면요. 제 채널은 맘이라는 엄마를 의미하는 말인데 이 세상 모든 엄마들의 사랑하는 마음과 세종이 의미하는 것은 늘 노력하면서 연구하는 자세로 삶을 살아가셨던 나의 마음을 담고 싶어서 채널명을 그렇게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들과 관련된 영상들을 올리고 있고요. 자주님들께서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역시 신맛 유튜버답게 정말 말씀 잘 하시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맘세종TV님이 아주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악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모셨습니다. 그럼 맘세종TV님께서 어떤 계기로 악플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네, 그건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제가 아기 고양이 채널을 좋아해서 보고 있었는데요. 아주 신생묘, 그러니까 190, 200, 이 정도도 안 되는 200g 정도의 아기 고양이를 대상으로 막 악플을 다는 분이 계신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런 일도 있군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죠. 도대체 이 아가한테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고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관심을 처음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군요. 세상에 정말 오늘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럼 혹시 직접 악플을 받아본 적도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안 좋긴 했는데 사실 어떤 사건, 어떤 것에 대해서 이견을 갖는 것은 당연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표현하는 말투나 또 어떤 태도 같은 것이 그래도 태도가 보이는데 너무 좀 불쾌하게 느껴졌거든요. 비아냥거리는 말투, 그리고 욕설에 가까운 그런 좀 예의에 벗어난 그런 댓글들은 정말 불쾌하더라고요. 이견은 있을 수 있고 괜찮은데요. 정말 많이 불쾌했죠. 그러셨구나. 그런데 말이에요.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싶으셔서 해외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 유튜버가 악플로 많은 고초를 겪었다고 하던데 혹시 그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제가 아주 많이 애정하는 채널이거든요. 직접 구독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던 그런 유튜브 채널이었군요. 직접 그 활동에 동참도 하셨고요. 저는 그 모금에도 참여했고 그 선한 영향력을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지금도 신뢰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인가요?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겉모습은 평범하지만 사실 마음과 정신이 많이 병든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많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전달해주시는 이야기라서 저희들이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해가 잘 가게 이야기 잘 해주셨네요. 네, 주로 우리가 악플에 대해서 고소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잖아요. 근데 주로 유명인들이 그렇게 고소를 하고 악플러를 만나보면 그 사람들은 정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나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고소를 해서 만나면 그렇게 비굴한 모습으로 선처해달라고 사정을 하는 걸 보면서 저렇게 금방 후회할 일을 아무리 악명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평소에 악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악플에 대한 어떤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악플을 대처하고 있는지 그 사례에 대해서 방법만 이야기할게요. 채널을 거론한다던가 그런 거는 또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 방법만 알고 참고하셔서 본인들에게 악플이 생기거나 하면 대처하시는 방법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지금 활동하는 유튜브들을 유튜버 3세대라고 지칭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입장벽 없이 누구나 쉽게 영상 올리고 또 승인 받고 그랬던 시절이고, 지금 유튜버 3세대들은 막구독과는 좀 다른 개념에 서로 응원하는 유친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유친들과 함께 동반 성장해 나가는 그런 시대인 것 같고요. 3세대가 넘어야 할 진입 장벽은 좀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아무나 쉽게 시작을 하지만 또 승인을 받고 구글 파트너스로 제대로 유튜브 활동을 하기에는 정말 노력이 많이 필요한 시대가 왔죠. 그래서 더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유튜버들을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소통하는 유친들이 악플을 달 리는 없잖아요. 지금은 걱정이 없겠지만 채널이 앞으로 커지고 일반인 시청자들이 구독은 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계정으로 다가와서 악플을 달 수도 있어요. 그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첫 번째 사례는요. 이분은 악플을 모으세요. 지우지도 않고 다 모아서 어느 정도 양이 되면 그걸로 영상 컨텐츠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영상 컨텐츠의 제목은 악플 첨삭. 굉장히 신박하죠. 악플 첨삭을 통해서 당신의 글이 왜 모순이고 맞지 않는지 자신의 이야기를 변명보다는 논리적으로 반박하시는 그런 유튜버가 계세요. 제가 존경하고 또 좋아하고 응원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보고 있으면 속이 다 시원해요. 두 번째로는 주기적으로 악플을 다 지워버리는 유튜버가 계세요. 이분들은 악플러들에게 굉장히 공격을 더 많이 받죠. 뭐 네가 찔리니까 그렇게 지우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끊임없는 악플은 지울수록 더 많은 악플을 남기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못 박는 일을 하는 그런 악플러들은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분의 채널도 꾸준히 응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악플을 고정 댓글로 달아주시는 그런 경우예요. 제가 이걸 따라해봤다가 아주 고초를 겪었습니다. 자신의 글이 마음대로 쓰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고정 댓글로 선정이 되면 자기가 마음대로 지울 수도 없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바뀐다고 해서 취소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고정 댓글 풀으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풀어드리기는 했는데 이럴 걸 뭘 그렇게 자신 없어서, 그렇게 자신 있는 의견이라면 고정 댓글 상관없지 않나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가 볼 때는 멘탈이 강한 케이스예요. 그냥 악플을 유령 댓글 취급하는 거예요. 아무런 좋아요 또 봤어요 하는 하트 표시도 안 하고요. 그리고 읽어보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다고 또 지우지도 않고 그대로 두시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 채널 주인을 대신해서 이 악플러에게 막 댓글을 달고 이 악플러에게 대신 공격을 해주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악플은 눈으로 보면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지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냥 그대로 두세요. 제가 볼 때는 괴념치 않겠다는 그런 강한 멘탈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이 채널도 제가 꾸준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악플러를 아주 정상적인 그런 시청자로 대우하면서 꼼꼼하게 자신의 이유와 그렇게 악플을 가진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나도 한번 당신의 생각에 방향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도 계시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좀 이견이 있다고 하면 이런 방향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자신은 마음대로 예의를 차리지 않고 했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상대가 굉장히 예의 있게 계속 응대를 해주시면 끝까지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마지막은 가장 많이 있는 사례인데, 악플러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수사대를 통해서
신고도 하고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도 바쁘고 유튜브 하기도 또 틈을 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것까지는 시간을 아껴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강한 멘탈을 가지고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선을 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뭐 고소가 아니라 어떤 거라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조금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사람처럼 악플러를 대상으로 악플러가 마치 정상인인 것처럼 계속 그 댓글 내에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건 역시 사실 그 유튜버가 감정 조절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별로 좋게 보이지는 않아요. 네, 저도 오늘 들으면서 악플에 대한 생각에 전환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또 한 번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맘세종TV님을 모시고 SNS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소통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소통이고, 그리고 상처받지 않으면서 밝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소통이 될 수 있을지에 관해서 잘 듣게 되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악플에 관한 생각에 전환을 많이 하게 된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좋은 말씀 나눠주신 맘세종TV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세요. 오늘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맘세종TV님을 모시고 SNS에서 어떻게 소통하는 것이 사회를 병들지 않고 밝은 사회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소중한 의견 잘 들어보았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이 채널 잘 기억해주세요. 이 채널에 노는 언니들이 아니고요. 뒷채널에 놀았던 준마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저도 정말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같이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주님들 자주 오세요. 안녕.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